원경 구화 예고편에서 태종이 누군가를 칼로 베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킬방원 태종이 이번에는 누구를 죽이는 것일까요? 원경의 아버지 민재는 누군가에게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민무질의 근심 어린 얼굴도 보이고요. 민씨 형제가 벌써 숙청을 당하는 것일까요? 맹인 정보원 판수도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는데요. 비겁하십니다. 제게 어찌 이러십니까? 부르짖는 원경의 외침을 보면 누가 됐든지 원경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태종과 원경의 대립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원경 구화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세자빈을 간택하려는 태종과 세자빈의 자질을 최우선으로 보는 원경의 의견이 충돌합니다. 안성희 씨 이숙번의 여식과 광산 김씨 김한로의 여식 중 누가 세자빈이 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 스포가 있기 때문이죠. 양령은 1404년에 11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된 이후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만 세자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는 상소가 올라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놀고 사냥하는 것에만 관심을 둬서 세자전의 환관들이 대신 매를 맞기도 했죠. 이렇게 철없는 세자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서둘러 혼인을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양령대군의 부인은 광산 김씨 가문 김한로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명짝이 경합은 김한로의 딸이 승리하게 되겠죠. 예고편에서도 딱 봐도 이숙번의 딸보다 김한로의 딸이 더 영민해 보이던데요. 참고로 김한로는 드라마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태종과는 과거급제 동기라고 하니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이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는 채령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숙번과 손을 잡은 채령이 숙번의 딸이 경합에서 이기도록 술책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다 짜놓은 무명천을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아 바꿔치기라도 할 건가 보네요. 김한로의 딸이 이겨야 세자빈이 될 텐데요. 이런 채령의 술수를 이번에도 원경왕후가 잘 처리하겠죠.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채령을 막아낼지 기대됩니다. 그런데 채령에게 이 사달을 만든 게 너지 이런 말도 하는데요. 판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채령이 태종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판수가 체포되는 일 때문에 하는 말 같습니다. 정말 어디까지 갈 건지 선을 넘는 채령의 도발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네요. 아무튼 1407년 14세의 나이에 세자는 김한로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이는데요. 양령 같은 남편을 만난 세자빈의 고생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숙번은 태종이 왕이 되도록 도운 1등 공신이고 태종과의 각별한 사이로 인해 아나무인의 권세를 누린 사람인데요. 왕권을 강화하려는 태종이 이숙번과 같이 출세의욕이 많은 사람을 또 다른 외척으로 세우려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긴 합니다. 김한로의 여식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에 맞는 선택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편 결혼을 하고 나서도 양령은 사냥과 술에 빠져 놀기에 바빴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죠. 양령은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곧 태종의 눈밖에 나게 되겠지만 양령이 잘했던 일도 있다고 합니다. 혼인하고 2달 만에 14살에 불과한 세자가 100여 명의 사신단을 이끌고 명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네요. 태종은 세자에게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무서운 왕이지만 자식 사랑은 남달랐다고 하는 태종이 세자를 격려해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양령이 좋아하는 무술 훈련을 함께하며 부자간에 좋은 시간을 갖네요. 태종은 사절로 명에 다녀온 세자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세자를 매우 대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조선 건국 이후 명과의 관계가 안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일이 걸렸는데 양령대군이 명의 황제 영락제를 만나고 와서 조선과 명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화에서 세자의 이런 업적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세자빈을 맞아들이는 이 즈음에 바로 민씨 형제의 탄핵이 시작됩니다. 탄핵의 사유는 1년 전 태종의 양위 소동시 민씨 형제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태종이 양령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뜻을 표명했을 때 민무구 형제만 유독 기뻐하는 뜻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태종은 양위할 뜻이 없음에도 신하들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알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었죠. 평소 원경왕후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종의 마음을 읽지 못한 두 사람이
표정 관리를 못한 탓에 제대로 덫에 걸려든 것이죠. 사실 이거 아니라도 다른 명분으로도 얼마든지 죽였겠지만요. 또 다른 탄핵 사유는 세자 이외에 왕자 중에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 자가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민씨 형제가 다른 아들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어요. 권력 남용, 불충, 불손 등의 여러 죄목으로 약 3년에 걸친 탄핵과 처벌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원경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말하는데요. 태종은 평소에 장인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종에게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도 남겠죠. 사실 원경의 아버지는 태종이 외척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음을 알고서 예전부터 권력의 맛에 취해가는 아들들을 나무라며 조심시켰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민재는 아들들의 목숨이라도 살리기 위해 선수를 칩니다. 먼 지방에 유배 보낼 것을 요청하는 상소문을 태종에게 직접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민씨 형제는 영흥과 대구에 각각 유배됩니다. 태종은 장인이 살아있을 때는 처남들을 살려두기는 합니다. 민재는 1408년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는데요. 태종은 장인의 상이 끝나자마자 두 형제를 제주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결국 1410년 사약을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태종의 명으로 민무질 민무군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에 태종이 직접 칼로 죽인 사람은 민씨 형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만 칼에 맞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원경의 정보원 판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략적이고 주체적인 인물인 원경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밤골 김씨와의 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경은 정치적 수를 활용해 판세를 뒤엎는 지략가이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 판수이고 사병격파 때부터 판수의 도움으로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원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왕권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보력에 있어서 늘 한 수 위였던 원경이 사적인 정보원을 두는 것을 경계했던 태종은 그만둘 것을 몇 차례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수가 체포되었다면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지금은 내가 조선입니다. 외치는 태종, 비겁하십니다. 이렇게 맞서는 원경, 제게 어찌 이러십니까? 울분을 토해내는 원경의 슬픈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민씨 가문의 몰락은 기정사실이지만 구하에서 민씨 형제들이 죽는 일까지 모두 벌어질 정도로 빠르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8시 50분 TVN에서 드라마 원경 많이 시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역사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좋아하는 엄마 드라마더였습니다.